여러분,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아주 충격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의지력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마음가짐? 아니면 타고난 성격? 최근 미국 스탠포드 대학과 신경과학 연구팀이 이 질문에 대한 뇌과학적 정답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던 성공의 법칙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의 뇌를 MRI로 실시간 스캔하면서 두 가지 과제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평소 즐거워하는 쉬운 일을 할 때였고, 두 번째는 죽도록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참고 수행해야 할 때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즐거운 일을 할 때 뇌가 활성화될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거나 즐거운 일을 할 때 뇌의 핵심 부위들은 오히려 활동을 멈추거나 미세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뇌가 절전 모드에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참가자들이 하기 싫은 일을 이 악물고 수행하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 뇌의 정중앙에 위치한 전대상피지러 MCC, 엔티리어, 미드-CINGULT 코텍스이라는 부위가 불타오르듯 활성화되며 물리적으로 크기가 커지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전대상피질이 도대체 뭐길래 그럴까요? 뇌과학자들은 이곳을 인간의 살려는 의지윌 투 라이브가 저장된 연료 탱크라고 정의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더 있습니다. 비만인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 부위가 쪼그라들어 있었고, 반대로 극한의 고통을 견디는 운동선수들과 건강하게 장수하는 노인들은 이 부위가 일반인보다 두껍고 비대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다, 그만하고 싶다라고 느끼는 그 고통의 순간이 사실은 뇌가 물리적으로 성장하고 여러분의 생명력이 강해지는 유일한 골든타임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편하게 살고 싶다, 스트레스 받기 싫다며 안락함만 쫓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말 그대로 퇴화하고 녹슬고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뇌과학적으로 편안한 성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형용적 모순입니다. 오늘 더리치랩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그리고 투자의 신 워런 버핏이 왜 그토록 변태처럼 고통을 환영하고 즐기는지,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뇌를 고통에 최적화된 슈퍼브레인으로 개조했는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성공은 지능순이 아닙니다. 성공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담아낼 수 있는지 그 그릇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뇌세포를 찢어발길 준비를 하십시오. 첫째, 젠슨 황 기대치를 낮춰라. 그래야 고통이 상수가 된다. 최근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넘보는 기업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모교인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축사 연단에 섰습니다. 수재들로 가득 찬 그곳에서 그는 보통의 축사처럼 꿈을 크게 가져라, 세상을 바꿔라 같은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정색을 하고 학생들에게 저주에 가까운 덕담을 퍼부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충분한 고통과 괴로움 PAIN 언드 서퍼링이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 졸업식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왜 앞길 창창한 후배들에게 하필 고통을 빌어주었을까요? 그는 성공의 핵심을 지능 IQ이 아닌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 탄력성은 오직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만 길러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젠슨 황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스탠포드 같은 명문대를 나온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은 평생 성공만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너무 높습니다. 기대치가 높으면 작은 실패에도 무너집니다. 회복 탄력성이 없는 것이죠. 나는 내 회사가 망할 뻔한 끔찍한 고통을 겪었고, 그 덕분에 기대치를 바닥까지 낮출 수 있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이것은 완벽하게 계산된 전략입니다. 우리 뇌의 보상 회로는 절대적인 성과가 아니라 예측 오차 프리딕션 에러에 반응합니다. 내 기대치가 100인데 결과가 80이면 객관적으로는 80만큼 성공한 것이지만, 뇌는 이를 마이너스 20의 실패로 인식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뿜어냅니다. 좌절감을 느끼는 거죠. 반면 젠슨 황처럼 기대치를 0으로 낮추고 고통과 실패를 삶의 당연한 상숙한 스턴트로 설정해두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작은 성과신만 나와도 뇌는 이를 10의 성공으로 인식하고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이것이 그가 지치지 않고 30년 넘게 전쟁 같은 반도체 시장에서 살아남은 비결입니다. 그는 엔비디아 초창기 자금이 바닥나고 제품이 실패하여 파산 직전까지 갔던 시절을 회상하며 나는 데니스 식당에서 변기통을 닦던 시절과 지금을 똑같이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밑바닥의 고통이 그의 뇌에 깊이 각인되어 기준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겪는 수조 원짜리 압박감도 견딜 수 있는 멘탈의 그릇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그 과정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고통은 피하려고만 합니다. 이것은 헬스장에서 무거운 바벨은 들기 싫은데 근육질 몸매는 갖고 싶다는 것과 똑같은 헛소리입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근섬유가 찢어지는 고통이 선행되어야 하듯 부의 그릇을 키우려면 멘탈이 찢어지는 고통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젠슨 황에게 고통은 피해야 할 재난이 아니라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내비게이션 신호였던 것입니다. 둘째, 일론 머스크 변형계 마찰을 이겨내는 뇌의 재배선. 두 번째 인물은 현존하는 최고의 혁신가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창업은 유리를 씹어먹으며 시면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라는 섬뜩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단순히 시적인 비유라고 생각하지만 뇌과학자들은 이것이 그가 겪는 뇌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일, 어렵고 힘든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뇌에서는 강력한 저항이 발생합니다. 아, 귀찮아, 내일 하면 안 될까? 이거에서 뭐해 같은 생각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오죠. 이것을 뇌과학 용어로 변형계 마찰 LIMBIC 프릭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뇌는 진화적으로 게으름을 사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우리 뇌의 변형계 본능의 뇌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행동 몰입, 노력, 고통 감내를 하려 할 때마다 비상벨을 울리며 우리를 멈춰 세우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작심삼일에 그치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 변형계 마찰이 느껴지는 순간, 즉 하기 싫다는 불쾌한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행동을 멈춥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켜거나 침대에 눕습니다. 마찰을 피하고 미끄러운 길을 택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난해지는 뇌의 전형적인 알고리즘입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 마찰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는 테슬라 모델 3 생산 지옥 프로덕션 헬 당시 공장 바닥에서 쪽잠을 자고 스페이스X 로켓이 3번 연속 폭발하여 전 재산이 날아갈 위기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라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도 인간이기에 똑같이 두렵고 도망치고 싶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는 앞서 말한 전대상피질러 MCC의 극한으로 단련한 사람입니다. 하기 싫은 일, 두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힐 때 뇌에서는 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 발동합니다. 뇌세포 사이의 연결이 끊어지고 다시 연결되면서 뇌의 회로가 물리적으로 재배설리와 이어링되는 것입니다. 머스크의 뇌는 수많은 위기와 고통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회로로 완전히 개조되었습니다. 그가 남들보다 IQ가 높아서 화성에 가려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라면 진작에 포기하고 정신병원에 갔을 그 끔찍한 스트레스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전대상피질의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고통은 성장의 연료이자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유일한 자극제입니다. 셋째, 워런 버핏 지루함이라는 고통을 견디는 자. 마지막으로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입니다. 앞선 두 사람이 불같이 뜨거운 고통을 견뎠다면 버핏은 얼음같이 차가운 고통을 견디는 사람입니다. 바로 지루함이라는 고통입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 중 하나가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파민 중독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1분짜리 쇼츠 영상도 길어서 넘겨버리고 주식을 사놓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시세를 확인합니다. 뇌가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 스티뮬라이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극이 없는 상태, 즉 지루함을 우리 뇌는 엄청난 고문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워런 버핏의 투자를 보십시오.
그는 남들이 사고팔고 난리를 칠 때 조용히 10년, 20년 때로는 평생을 기다립니다. 그는 코카콜라를 사고 수십 년간 단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IT 버블 때 남들이 기술주로 떼돈을 벌 때도 자신이 모르는 분야라며 묵묵히 소외감을 견뎠습니다. 이것이 쉬워 보입니까? 뇌과학적으로 볼 때 충동 억제는 뇌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고위인지 기능입니다. 눈앞에 있는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는 것은 뇌의 전두엽이 본능을 담당하는 변형계를 억누르는 치열한 전쟁입니다. 버핏은 이 지루함의 고통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그는 당장의 작은 도파민 단기 수익, 트레이딩의 쾌감을 포기하고 미래의 거대한 세로토닌 복리 효과와 안정감을 선택합니다. 남들이 한물 같다, 답답하다라고 비아냥거리는 소음을 견디며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 그것은 웬만한 육체적 노동보다 더 큰 정신적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많은 사람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이유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지루함을 견디는 그릇이 간장종지만 하기 때문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결국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뇌의 발작입니다. 버핏은 그 발작을 통제할 줄 아는 거대한 그릇을 가진 사람입니다. 넷째, 진화론적 팩트 편안함은 뇌를 죽인다. 항상성의 함정. 이제 이야기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젠슨 황의 실패, 머스크의 압박, 버핏의 지루함. 형태는 다르지만 이들이 겪은 것은 모두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고통을 피하는 대신 정면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진화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철저하게 항상성 호미오스테이서스를 유지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항상성이란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가능한 한 덜 움직이고, 덜 생각하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쉬는 것이 과거에는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능은 끊임없이 편안한 곳을 찾아라, 안전한 곳에 머물러라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변화가 극심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본능을 따르면 100% 도태됩니다. 편안함은 뇌에게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다는 신호를 줍니다. 그러면 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시냅스 연결을 끊어버리고 기억력을 감퇴시키며 인지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편안하게 TV만 보며 소일하는 노인들이 치매에 더 잘 걸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반대로 고통은 뇌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업그레이드 신호입니다. 지금 상황이 힘드니까 더 똑똑해져야 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뇌회로를 새로 깔아야 해. 라며 뇌세포들을 채찍질합니다. 뇌과학의 핵심 원리인 신경가소성 이론에 따르면 성인은 오직 고도에 집중된 노력과 실패했을 때의 불쾌감이 동반될 때만 뇌 구조가 바뀝니다. 쉽게 얻은 지식, 편안하게 번 돈은 뇌에 아무런 물리적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다면 축하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뇌가 지금 이 순간 실시간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헬스장에서 무거운 덤벨을 들 때 근육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뇌가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진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공은 결코 운이나 재능의 영역이 아닙니다. 성공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얼마나 오랫동안 견뎌낼 수 있는가 하는 고통의 총량과 비례합니다. 부의 크기는 정확히 당신이 감내한 고통의 크기와 일치합니다. 젠슨 황이 스탠포드 학생들에게 고통을 빌어준 것은 악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발 뇌가 퇴화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극을 주고 한계를 시험하라는 뇌과학적인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혹시 너무 편안하십니까? 큰 걱정 없이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경계하십시오. 당신의 그릇은 지금 굳어가고 있고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반대로 지금 죽을 만큼 힘드십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하는 일마다 막혀서 미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안심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확실한 구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전대상피질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지고 있고 당신의 그릇은 더 많은 불을 담기 위해 찢어지며 넓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고통을 피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재수 없는 사고로 여기지 마십시오. 고통은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증거입니다. 유리를 씹어먹는 고통을 즐기십시오. 지루함의 심연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그 고통의 그릇을 키우십시오. 그 그릇이 넘쳐 흐를 때 비로소 부와 성공은 자연스럽게 그 안에 담기게 될 것입니다. 편안한 삶을 꿈꾸지 마십시오. 그것은 뇌의 죽음입니다. 고통을 환영하십시오.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